초등 수학에서 연산이 절반, 아니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 연산도 결국 수학의 개념이고 기계적으로 연산을 반복하기만 하면 사실 이제 계산은 되는데 아이가 개념을 이해 못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연산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개념과 또 계산을 함께 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초등 수학의 상당 부분이 탄탄하게 해결이 되는데요. 연산을 이제 찬탄히 잡아가면서 교과서에서 중요한 단원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단원들을 놓치지 않으면 참 좋습니다. 이 중요한 단원들은 특히 중등 과정에서 연계되고 이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요. 수포자까지는 아니어도 아이들이 유독 좀 어려워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아이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 부분에서 수학의 틈,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수학의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죠. 자, 오늘은 학년별로 아이들이 그 수학 단원 중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을 쏙 빼놓은 이젠교육의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꼭 필요한 수학 교재 소개해드리고 그 연산을 가르치는 좀 효과적인 방법도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보시고 그 여러분 아이의 어떤 그 수학 파트의 구멍난 부분이 어디인지 그걸 좀 채워줄 교재를 선택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총 20분께 이젠교육의 초등수학 요 교재들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초등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 아이에게 가장 먼저 대뜸 들이미는 교재가 바로 연산 교재들이죠. 그 아이에게 연산의 개념을 알려주기보다는 사실 계산 방법을 통해서 아이가 막연하게 연산 개념을 이해하는 뭐 그런 구조로 사실 가르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이 두 권의 책을 사실 초등 수학할 때 그 도서로 먼저 이제 추천을 사실 드려요. 요 가이드들을 보면 이 교재들의 이 가이드가 굉장히 잘 접목이 되어서 만들어진 교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초등 수학에서 익혀야 하는 것 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수학, 산술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그럼 이제 산술 연산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직접 경험으로 배우는 것은 이런 거죠. 그 일상에서 실제로 이렇게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 바구니에 사과 5개, 이렇게 바나나 2개 있지. 그리고 왼쪽 봐봐. 자, 바나나 5개, 사과 2개가 있지 하면서 이렇게 같이 보여줄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뭐 일상의 사탕이든 뭐든 다양한 걸로 이제 하면서 어느 쪽 바구니가 더 많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그림으로 배우는 거죠. 요렇게 지금 그림을 통해서 아이가 이게 곱셈할 때 3 곱하기 2는 6인데 요렇게 실제로 지금 자전거의 바퀴수를 가지고 이렇게 3단을 그림으로 연습을 하고 뭐 8단, 여기 문어인가요? 문어 나오네. 문어 다리로 이렇게 그림으로 익히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보게 하면 연산을 온전히 이해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문장제를 수식으로 바꾼다거나 수식 문제를 문장제로 바꾸는 연습도 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오늘 제가 이 교재를 특별히 소개해 드려야겠다 생각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연산의 개념 또 수학의 개념을 가르치는 올바른 방법이 아주 잘 구현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학년별로 취약한 단원들을 별도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 말씀드린 수학 구멍을 잘 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이 보도 자료처럼 그 1, 2학년과 3학년에서 6학년에서 초등수학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1, 2학년 친구들은 연산을 가장 어렵게 생각했고 그 다음이 시계와 시각 보는 거, 이게 어렵다. 그리고 3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은 역시 연산이 어려워했고 그 다음에 약수와 배수, 분수와 소수 이런 순서대로 어려워했습니다. 그 초등 아이들에서 수학 복병이 약간 생기는 게 2학년 2학기 9구단 요것도 아이들이 상당히 고전을 합니다. 그리고 4학년에 분수와 소수에서도 조금 헤매긴 했는데 특히 분수와 소수 할 때 연산에서 나눗셈 이런 게 좀 흔들리면 또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계와 달력 이런 것도 중요하게 여겨져서 아이가 1학년 때부터인가 저희가 벽시계가 없었는데 벽시계를 굳이 달아서 그걸 가지고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현실에서 연습을 하다가 아이가 이제 실제 문제를 접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하는 연습들을 하면 좋은 거죠. 자, 이렇게가 전체 시리즈인데요.
그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나와 있고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굉장히 좋다고 느낀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1학년에 이렇게 구구단이 있어요. 1학년에게 꼭 필요한 구구단.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2학년에 꼭 필요한 구구단 이렇게 되어 있죠. 구구단을 2학년 2학기에 배웁니다. 근데 2학년 2학기에만 배워가지고는 아이들이 많이 헤매고 어려워요. 그래서 저 역시 1학년부터 구구단 연습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여기 이제 1학년 수준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앞에 요 재밌게 이렇게 일러스트로 내용이 나와 있고, 뒤에 1학년의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먼저 구구단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학년이 됐을 때 2학년에 맞는 구구단 해서 2학년 수준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이제 반복을 하면서 확장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뒤에 또 수학 익힘책에서 교과서의 익힘책을 이렇게 확장해서 아이가 직접 또 다양하게 구구단을 익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수와 소수인데요. 분수와 소수 부분도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여기 3학년에게 꼭 필요한 분수와 소수를 안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자, 여기 기본적인 이제 분수의 개념을 가르칩니다. 똑같이 나누기, 분수 이해하기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고, 이제 4학년에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교과서 지도 가이드에 맞춰서 다 제작이 된 거라서 4학년은 분수와 소수의 덧셈과 뺄셈 해서 실질적으로 3학년에 분수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를 했다고 하면 4학년에는 실제 분수의 소수와 덧셈과 뺄셈 연산을 통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안에 이제 뒤에 한번 조금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3학년에는 크기를 비교한다든지 단위 분수에 대한 이해를 한다든지 이렇게 개념 노트, 네, 소수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다면, 실제로 이제 4학년에 와서 이렇게 분수의 합을 구한다거나 구체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학년 교과 과정에 맞춰서 여기는 이제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교과서를 보면서 수학 익힘책을 같이 아이에게 숙제를 내주고 하는데, 이 부분 자체가 수학 익힘책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 익힘책의 내용을 가지고는 아이가 완전히 익히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확장된 개념으로 이 드릴에 대한 연습들을 훨씬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계와 달력이 은근 많이 어렵습니다. 문제도 꼬아내기 시작하면 한참 이제 꼬여 있는 게 이쪽 문제인데, 그래서 1학년에 이제 아이가 시계를 좀 잘 배우면 계속 뭐 괜찮게 가는데, 고학년에도 시계 모르는 친구들 꽤 많습니다. 여기 안에 이렇게 시계 보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수학 그 어떤 교재들이 이렇게 만화로 재밌는 그런 교재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책의 만화들은 그 아이들의 이렇게 눈높이에 꼭 맞춰가지고 귀여운 캐릭터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아이가 쭉 읽다 보면 개념이 이해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재밌고, 아이가 이제 이렇게 시각에 대해서 조금 개념이 파악이 되면 뒤에 실제 문제를 가지고 꽤 많은 양으로 시계를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에게 시계가 되게 보기 싫고 지루하고 어려운 어떤 게 아니라 좀 친숙하고 재밌고 즐거운 어떤 이야기처럼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요거는 이제 3학년에게 꼭 필요한 시간과 측정인데, 저희 아이도 둘 다 희한하게 이 부분에서 꼭 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과 측정, 특히 측정에 대한 부분이 왜 자꾸 틀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앞단에서 시계랑도 같이 이제 연결돼 가지고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틀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뒤에 수학 익힘책을 보시면 이렇게 시간을 빼고 더하고 받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형인데, 도형은 사실 초등학교 때는 주요 단원이라고 굉장히 의미 있게 다뤄지지는 않아요. 근데 중등에 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이제 기하 파트로 해서 2학기마다 배우는 게 도형이죠. 그래서 도형에서 생각보다 이후에 수포자가 많이 나오는데, 1, 2, 3, 4학년까지 도형 파트는 연속적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도형 부분을 좀 연산을 강조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도형도 꼭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1학년의 도형과 측정에 대한 부분인데 1학년 때 제가 기억을 해보면 그냥 여러 가지 모양 같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해서 모양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비교와 분류해서 뭐 각종 길이, 무게 이런 거를 가볍게 비교하는, 그래서 앞에는 항상 개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뒤에는 실제 교과서 내용에 맞춰서 이렇게 교과서의 느낌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2학년은 조금 이제 발전이 됩니다. 2학년의 도형과 측정은 이렇게 실제 아까 도형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모양이야 그걸 알아봤다면 2학년에는 여러 가지 도형 중에 특히 7교판이 나오는데 7교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길이 재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길이 은근 이 문제 나오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식탁은 뭐 몇 센치인데 애들이 센치에 감이 없어서 이런 부분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수학 익힘책으로 실제로 이런 내용 문제들이 있죠. 자, 다음은 3학년. 3학년은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새로운 개념들이 쏟아질 듯 나오거든요. 여기에 평면 도형 보시면 뭐 선분, 반지선, 각, 직각선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각도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중학교 가면 계속 문제들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의 개념에 대해서 쭉 익히고 일상생활과도 연결지어서 익히게 되고요. 뒤에 이제 실제 본 학습 활동 수학 익힘책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학년까지는 실제로 조작 활동들을 많이 해보시면 좋아요. 여기 뭐 돌리고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많이 해봐야 아이들이 나중에 이게 뭔지 이해하거든요. 요런 그 돌리기나 뒤집기 이런 게 4학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말하자면 3학년에 한번 예습하고 간다라는 개념으로 학년이 아래부터 연습할 수 있게 내려와 있습니다. 4학년에 꼭 필요한 도형. 4학년은 예측을 하시겠지만 조금 이제 다양한 그 도형의 내용이 나오는데 다각형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4학년 때 그 평행에 대한 개념, 수직에 대한 개념까지 나오면서 사다리, 꼴, 평행, 사변 요쪽 생각보다 어려워하고요. 그다음 다각형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보다 문제들이 난이도가 있게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실제 조작 활동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 되면 이런 것들을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이 아이에게 되게 차이를 많이 주더라고요. 뒤에 이제 수학 익힘책에 이렇게 4학년에는 4학년 2학기에 도형에 대해서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우고요. 그리고 다각형까지 이어서 배웁니다. 각에 대한 것들도 같이 나오고 그리고 평행선, 거리 재기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 문제에 이렇게 접해서 보다 보면 상당히 난이도 높은 문제까지 만들어지는 게 이쪽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꼼꼼하게 도형도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해두면 중학교까지 조금 무난하게 아이가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초등수학 교과서 중요 단원과 함께 아이들이 이제 구멍이 잘 나는 단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 산술 연산을 가르치는 효과적인 방법들까지 같이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교재를 이렇게 딱 보면 아이들도 정말 딱 좋아하게 질리지 않게 그렇게 잘 만들어진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어떤 파트에 좀 취약한지 문제집을 풀다 보면 좀 어렴풋이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구멍에 대한 단원을 채워줄 방법들을 찾아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습시키다 보면 중등 이후에 수학까지를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 10권의 교재 중에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교재를 학년과 함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3학년 친구라도 그 2학년 부분에 구구단이 좀 엉성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학년 구구단을 신청해서 방학 때 채워주시면 됩니다. 총 20분께 원하는 내용의 교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초등 수학에서는 그 아이가 이제 수학을 싫어하지 않게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제 수학이 뭐 대입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과목으로 기초 학문으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수학은 뭐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고 즐겁기도 하고 재밌고 조금은 만만하구나 이런 인상을 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그 초등 기간 동안에는 어떤 단원에 특별한 구멍이 없이 좀 탄탄하게 잘 다져나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밟아가시면 어떨까 합니다.